상가 임차인의 경우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장이 엄청 잘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마 이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갱신 요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내용 증명이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든 문자 메시지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교연의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환 변호사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점포에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할까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까, 그러면 종료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꼭 그 기간에 해야 되는지 어떤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분들께서 당연히 계약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임대인께서 이미 지난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유의미한 판결을 하여 이 판결의 내용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하여야 할 경우, 종료해야 할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이번 알쓸법제 시리즈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임대차 계약의 연장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뭐 묵시적 갱신, 네. 갱신 거절 이런 표현을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을 이제 끝내려면은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가급적 좀 편안한 용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상가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 만료일 2주를 앞두고서는 임대인한테 이제 그만 사용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거기서 2주가 중요하겠네요. 네, 2주가 중요하죠. 이제 그만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계약이 갱신, 그러니까 연장되는 거를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거절의 통지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의사를 통지한 후 실제 이 임차인 A씨는 상가를 비워줬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계약은 또다시 갱신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아마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아까 요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면은 원칙적으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갱신 요구를 하면 5년을 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가 잘 될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 설비도 해놨는데 5년만 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갱신 요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요때 갱신 요구를 해야지만 요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가 아니라 만료 전 2주 전에 이 사람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니까 그러면 갱신 거절 통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때 거절을 했으니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 같네요. 임대인의 네, 경우는요. 맞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네네. 기간을 정해놓는 그쵸, 건데요. 그쵸. 지금 이 사안에서 문제된 거는 갱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럼 갱신을 거절한 그 기간도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쵸. 그게 지금 이 사안의 쟁점이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그렇죠. 없군요. 네, 이 사안을 저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또 있어요. 그럼 그건 이따 네, 다시 이따가 말씀해 다시 주세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은 임대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를 한다는 걸 규정은 하고는 있으나, 그렇죠. 지금 법에서는 사실 갱신 거절이라는 명시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 판결은 갱신 요구와 동일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갱신 거절, 갱신 요구, 그 다음에 아까 연장, 종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갱신 요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더 똑같은
똑같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싶어. 그거를 갱신 요구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임대차 기간 종료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 그때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갱신 거절은 갱신 안 할 거야, 그냥 5년에서 끝내, 그게 이제 갱신 거절의 의사인데, 그 의사도 법에서 정한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거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원심 판결은 갱신 거절도 그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대법원은 전혀 다르게 판단한 거예요. 법원은 어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규정에 맞게 더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료 전 2주 전에 갱신 안 할 거야 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을 하는데 거절하자, 아니면 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지하자, 이런 내용을 하나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종전 계약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갱신이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이거든요. 근데 원심 판결에서는 그런 기간을 도과해서 임차인이 이제 갱신 거절을 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이 안 되고 오히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건데,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나 계약 안 해라고 했는데 그 기간 제한이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오히려 확대 해석해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판단한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은 임차인이 만료 전 2주 전에 나 갱신 안 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의사표시고, 임차인의 의사표시대로 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봐서 임대차 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보고 그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좀 하나를 추가를 해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이제 실제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통지를 하고선 퇴거를 해서 맞아요. 점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대법원 판결의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점유하지 않고 퇴거를 한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 행동 자체로도 행동 난 자체로도 연장하지 네. 않겠다라는 행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진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만료일이 지금 계약서에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 한 달 전에는 통지를 했어야 되느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쟁점으로 된 것이죠. 맞아요. 그럼 변호사님, 근데 네.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을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월이 다릅니다. 맞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돼서 2개월 전에 통지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개월 전이죠.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제 비교가 필요한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한 시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도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에도 6개월까지는 아니고 2개월 전에는 적어도 갱신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법의 차이를 둔 것을 보더라도 그 법의 규정이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문헌적 해석에도 더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계약 만료일 2주 전에 통지를 한 거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 거절이 확실하게 의사가 통지됐다라고 보지만, 이걸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마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도 2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상가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갱신 거절의 의사로 확인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아마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두셔야겠네요. 네,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없단 말이죠. 그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원심 판결과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금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 거주를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최종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할 때 이제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장이 엄청 잘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마 이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갱신 요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나는 갱신을 요구한다 라는 의사표시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백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든 아니면 뭐 카카오톡이든 문자 메시지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의사표시 도달이 안 돼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의사표시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 기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임대인을 만났을 때 내가 직접 구두로 얘기를 했다, 아니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녹음된 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쨌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증거를 남길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분명한 의사표시와 또 행동도 일치해야 됩니다. 말로는 나는 연장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또 명도소송이 제기되거나 이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행동과 의사표시를 이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이제 의사와 행동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해서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고 그냥 점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점포를 내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또 돌려주지 않으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임차인이 다른 곳에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고 근데 그냥 나갈 수도 없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가긴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떤 제도를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시면서 임차상가에서 퇴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가에서 나가긴 해야 되지만 무작정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도 해두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지금 뭐 또 저희가 어려운 용어를 썼잖아요. 뭐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뭐 이 얘기는 저희가 알쓸법제 다음 회차 시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렇게 임차인들이 해놓고 가는데 임대인들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취소하는 신청을 또 합니다. 이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취소가 만약에 신청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또 신문기일이 열려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편한 상태에서 또 만나가지고 분쟁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기 쉽게 다음 회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1050짜리 상가 건물이면 뭐 빨리 빼주든 뭐 어떤 뭐 그럴 수 있는데 보증금 규모가 커지거나 이런 규모 상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경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상가를 유지하면서 이 임대료를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계속 고민을 하지만 결국 안 되겠다, 갱신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상가를 임차인이 갱신을 안 해주면 공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라도 이 계약이 다시 연장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또 거기서 또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경우에 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또 그거를 송달받으면 얼마가 지나면 또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다른 쟁점이 있지만, 어쨌든 요즘처럼 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불경기일 때 양 당사자의 의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대부분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 하여튼 지금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임대인과 임차인분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의도하는 방향대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